우어스 1차 디자인 회의 인천대학교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전주현입니다. 발표는 토픽, 시나리오, 컨셉 설명, 매스 프로세스, 1차 최종 모델, 프로그램, 그리고 재료와 시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팀은 최근에 광주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이 건축 재난이 우리의 일상에서 멀지 않은 재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의 시작은 위험한 외부 공간과 안전한 내부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장소에 대한 요구로 만들어진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발생하는 재난은 예상하기 힘들고 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천대학교 팀은 평화롭던 일상이 무너지는 재난 상황 속에서 붕괴되는 건물에 갇힌 사람과 이들을 구조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건축 재난의 극복의 시점에 맞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건물이 무너지는 상황을 가정하여 전력이 끊긴 건물을 탈출하거나 잔해 안에 사람들이 갇혔다 탈출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잔해에 갇힌 사람은 작은 틈들에서 들어오는 빛을 보고 탈출의 희망을 품게 되고 실제로 출구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보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하게 안에 갇힌 사람들이 탈출하는 상황만을 연출한 것이 아닌 외부에서 이들을 구조하기 위한 행동 또한 파빌리온에 대입하고자 했습니다. 건축 붕괴 상황 속 탈출과 구조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게 된 이번 프로젝트의 컨셉은 희망의 빛입니다. 건축 붕괴 상황에서 잔해들에 갇힌 사람들에게 빛은 탈출의 길을 알려주는 희망입니다. 어두운 통로 속 작은 틈들에서 들어오는 빛, 그리고 멀리서 보이는 희미한 빛을 보고 길을 헤쳐나가는 상황을 파빌리온에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작은 틈들을 막고 있는 잔해를 치우는 행위를 통해 어두운 통로를 밝혀 구조의 행위를 빛으로 표현해보고자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틈을 막고 있는 잔해들이 치워지면서 어두운 통로는 자연스럽게 더욱 밝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아진 통로는 사람들이 탈출하기에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두운 통로를 탈출하는 상황을 통해 건축 붕괴에 희생된 사람들의 느낌을 체험해보고 이들을 추모해보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서로의 도움을 바탕으로 재난을 헤쳐나가는 상황을 통해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희망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파빌리온의 메스는 건축 붕괴 상황을 바탕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메스는 건물의 가장 단순한 형태를 의미하는 직육면체에서 출발했습니다. 건물이 주저앉는 것처럼 메스의 중앙 부분이 내려앉아 잔해들이 쌓이게 되고 떨어진 잔해들이 작게 쪼개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기존 건물의 형태를 의미하는 프레임은 남겼으며 선적인 요소를 통해 붕괴 전 건물의 실루엣처럼 희미하게 보일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매스 프로세스를 통해 만들어진 파빌리온의 모습입니다. 잔해가 쌓인 형태의 파빌리온에는 좌측에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는 어둡게 계획했으며 좁고 낮아지는 구간을 만들어 잔해에 갇힌 답답한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용자는 이 통로를 지나면서 답답한 느낌을 받아 건축 붕괴의 암담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희생자들이 겪었을 무서운 상황을 생각해보고 그들을 추모해 볼 수 있습니다. 통로의 벽에는 빛이 들어오는 작은 틈들이 있지만 잔해들로 막혀 있고 외부에서 잔해들을 치울 수 있게 하여 구조의 행위를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제거된 잔해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통로는 밝아질 것입니다. 밝아진 통로는 탈출하기에 더욱 수월해질 것이고 이런 행위를 통해 사람들은 도움, 희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통로 내부의 사진입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에 벽이 이리저리 튀어나와 통행하기 불편한 모습입니다. 틈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따라가게 되면 출구에서 들어오는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은 외부 잔해의 모습입니다. 벽에 있는 작은 틈들은 잔해들이 막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들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파빌리온의 경우 주로 나무 합판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벽에 홈을 만들어 서로 조립하는 방식으로 결합하고 꺽쇠와 같은 철제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엮는 형태로 벽을 만들어 벽의 끝선이 깔끔하게 맞는 형태가 아닌 이리저리 튀어나오는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파빌리온의 바닥에는 자갈을 깔아 촉각적, 청각적으로 잔해 위를 걸어 다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붕괴 전 건물의 프레임의 경우 비닐하우스 골조 재료인 48mm 원형 파이프를 사용할 생각이고, 붕괴 전 건물의 실루엣에 해당하는 선적인 요소는 검정색 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천대학교 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대학교 발표 영상이었습니다. 김경남 투타님께서는 지금부터 약 10분간 편하게 크리틱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너무 잘 봤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시는 분이 굉장히 차분하게 발표를 잘 하시네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네. 어떠세요? 이거를 통해서 어떤 이제 재난에 대한 경험을 체험해주고 싶은 건가요? 단순하게 체험학습 시설같이 이렇게 체험만을 위한 그런 공간은 아니고, 그런 환경을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이제 어떤 추모의 의미라던가 그런 희생자들이 느꼈을 법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느껴봤으면 하는 생각에 만들었습니다. 추모의 의미다. 네. 네. 어떤 체험의 의미라기보다는 추모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한 거죠. 그러면 둘 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 거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요? 네. 전체 파빌리온 크기는 어떻게 돼요? 가로 세로 높이가? 우선 대지 사이즈 자체가 4,500 곱하기 4,500이어서 저희 그 큰 프레임 자체를 아예 거의 그 대지에 맞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높이가 얼마죠? 높이는 대략 제일 높은 데가 한 2,400 그 언저리일 것 같습니다. 2.4. 추모의 의미가 좀 강하다. 초반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주제 선정이라든가 컨셉트가 굉장히 신선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공감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지금 뉴스에 엊그저께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고요. 이제 제가 전시를 이제 경험을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요즘 전시가 조금 더 뭐랄까 가깝다 그래야 되나요? 좀 촉각적으로 변한다고 할까요? 조금 체험이 어떤 촉감적으로 조금 더 다가오는 그런 체험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추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더 요구하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추모의 의미를 조금 부여를 한다면 혹시 여기에 어떤 이미지 영상도 좀 넣을 수 있나요? 파빌리온 자체 말씀이신가요? 네. 이미지라든가 네. 영상이라든가 소리,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오디오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영상은 좀 어렵고. 그 부분은 이제 회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회의를. 네. 회의를요. 이제 굉장히 주제가 좋고요. 그런 의미에 대한 부분들이 그 주제에 맞게 충분히 전달이 되려면 이 자그마한 공간에서 제가 이런 잔해 조각만 가지고 체험이 가능할까, 그런 추모의 의미를 선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저는. 어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적인 부분이나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약간 체험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계속 어떤 걸 추가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은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자네는 이제 하판이라든가 MDF죠? 네, 맞습니다. 그 하판이나 MDF의 어떤 이제 형태적인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충분히 읽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깔아놨을 때 조금 뭔가 전달이 될까, 의미들이 전달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처음에 그 희망의 빛이잖아요, 이게. 네. 희망의 빛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저도 뭐 이렇게 건물에 깔려보거나 그런 재난을 당해본 적은 없거든요. 네. 혹시 그 준비하신 전주현 씨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상상을. 우리가 정말 평온한 가운데, 평온한 일상에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평온한 일상의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뭔가 외부의 압력이 오고 그 압력으로 인해서 상황은 모르겠지만 뭐 짓눌리거나 아니면 큰 소리가 나거나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 그런 상황에 직면한 다음에 희망의 빛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네. 조금 세분화해가지고 이제 2m, 2m가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지만 높이도 2.4m잖아요, 그죠? 네. 4.5m, 4.5m네. 네네. 이 정도 공간에 만약에 높이가 2.4m라면 나름의 그 이계층도 만들 수 있거든요. 좁은 네. 공간의 이계층. 그러면 그런 수직적인 공간을 좀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런 그 재난의 프로세스를 한번 담아보는 건 어때요?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한 다음에 한번 담아보는 거예요. 이 공간에다가. 그러면 그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우리가 어떤 거를 담아야 되냐. 공간에서 느껴지는 그 어떤 이펙트로 가능하다면 공간에서 만들고요. 그 공간에서 만들기 어렵다. 그런 부분들은 영상이라든가 음향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근데 그 일상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생각했던 거는 그런 자네들 안에 이제 일상적으로 썼었을 법한 이제 메모들이나 아니면은 사진이나 액자 이런 거를 이제 군데군데 좀 섞어놔서 이제 뭐 자네를 들쳤을 때 그 일상에서 좀 당연시 됐던 그런 일상이 좀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하긴 했거든요. 그런 거는 혹시 어떨까요? 뭐 이제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저는 그 만약에 이 파빌리온이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만드셨던 그 팀에서 이게 좀 이슈화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파빌리온 이렇게 단순히 파빌리온으로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이거 괜찮네? 이 파빌리온 뭔가 이런 거 있죠. 그 재난을 당했어요. 광주 그 지역에서 재난을 당했는데 재난을 당하고 그 사건이 이제 해결될 때까지의 그 과정이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할 거 아니에요. 네. 복잡한데 이런 조그만 전시관이 이렇게 바로 만들어진다면은 현장 옆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의 다른 곳, 예를 들어서 사고는 광주에서 났지만 우리 서울의 광화문에서 아니면 인천의 인천공항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만약에 상품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 프로세스를 좀 이렇게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인천대학교 전지현님을 비롯한 그 팀에서 만든 이 파빌리온이 지금 현재 사회적인 이슈하고 맞물려서 바로 만들어지는 만큼 바로 그 광고 효과로 이어진다면 이게 상품으로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파빌리온에서는 이제 단편적으로 한 장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사고의 프로세스를 좀 보여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이제 그렇죠. 그런 체험을 통해서 추모까지 갈 수 있는, 체험을 통해서 추모까지 이어지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4.5m, 4.5m 모듈 하나가 하나의 전시관이 되고, 네. 그리고 박물관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남녀노소 어린이들까지도 이 파빌리온을 한번 경험하고 싶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유치원에서 뭐 이런 그 현재 코로나로 인한 뭐 사건뿐만 아니고 그 재난에 대한 것들을 그 뭐랄까 수업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저런 그 파빌리온이 있어. 우리 좀 경험하고 싶어. 그러면 이 파빌리온 이렇게 차에다 딱 실어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좀 경험시키고 또 다른 데로 옮겨지고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 놀이공원 가면 그 돈 주고 체험하잖아요. 네. 그 정도의 그 효과를 좀 내보는 거예요. 그 정도의 효과를 내보면 이게 조금 뭐 반응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거 처음에 들으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내가 재난을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한번 깔려보는 건 어떤가? 이게 실제 돌에 깔리면 다치겠지만 네. 뭔가 이렇게 부드러운 스펀지지만 안에 좀 무게감 있는 것들을 넣어가지고 네. 만약에 문을 딱 지났을 때, 문을 딱 열어서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한 중간 정도 걸어가면 그 위에서 우르르 쏟아지는 거죠. 이렇게 다치지 않을 정도로 네. 약간의 압박감을 느낄 정도. 그러면은 되게 뭐랄까 재밌으면서도 사고에 대한 재난에 대한 체험이 바로 될 것 같거든요. 뭐 어렵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런데 뭐 어떤 공간의 한계라든가 뭐 비용적인 한계가 있다면은 그런 그 음향하고 영상들도 좀 자극적인 거 있죠. 내가 네. 이렇게 좁은 통로로 지났을 때 갑작스럽게 그 사고의 뭐 비명이라든가 그런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뭐 그런 과정들이 조금 몇 번 더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벗어나는 체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프로세스라 하면은 어떤 그런 단계들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 사이트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런 동선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크기가 될까요? 저희도 하나의 동선을 만드는데도 이제 좀 협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테두리를 두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게 됐거든요. 네네네네. 이게 그 뭐 이제 여러 명이 들어가서 한 번에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또 한 명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체험을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저희가 뭐 한 명이 지나갈 수 있는 폭이 뭐 60cm라고 하면 600이라고 하면 뭐 4.5m면은 이렇게 너무 좁은 공간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어때요? 그 부분은 한번 회의를 하고 한번 직접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래요? 감이 잘 안. 네. 6평이거든요. 6평. 네. 6평이면은 우리 웬만한 원룸 크기잖아요. 네. 원룸에 친구들 많이 들어가면 12명도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공간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간의 어떤
강약을 조금 더 둬도 된다는 거죠. 그 넓은 공간, 아주 좁은 공간, 뭐 이제 지금 뭐 그런 부분들 그 틈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잘 조합이 되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공간에서 읽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빛에 대한 부분도 어떤 그 방향성을 좀 더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파빌리온을 계획했을 때 약간 직접적으로 건축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너무 직설적으로 보여주면은 좀 파빌리온 자체가 유치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 그래요? 네. 좀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직접적으로 그런 환경을 다 보여주는 것. 아, 그 부분은 제가 아까 한번 생각해 봤다고 한 거라서 네. 제가 그 부분은 뭐 이렇게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네. 뭐 제안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면 그 시각적인 거라든가 음향적인 걸로 조금 보여주는 게 어떠냐라는 거니까 네. 그 부분은 뭐 어렵다면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진이 좋긴 한데 우리 사실 이제 벽에 사진을 붙여놓고 실제 경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임팩트가 없지 않아요? 요즘 같은 이제 그 영상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사진을 얼만큼 인지할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네. 예. 저희가 좀 더 단계를 많이 보여주는 그런 쪽으로 아, 한번 네네네. 네. 그 컨셉이랑 주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